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어, 꿀벌 실종의 주된 병원균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을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확정됐다라는 말에 빨간색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예상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말도 하고 있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들 이런 거 아니야? 수근수근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야, 내 생각은 이런데 저거 아니야? 라고 수근된다고 해서 무언가 확정되는 건 아니죠. 어딘가에서 좀 이제 요거다라고 찝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서울대 연구진에서 꿀벌 실종을 일으킨 병원균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놈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같이 볼 거고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꿀벌 실종의 모든 원인이 요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꿀벌 실종의 주된 원인,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 병원균이었습니다. 병원균이었는데 과연 그놈들이 뭔지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라는 말이니까 꿀벌 실종은 무조건 병들어서 생긴 거다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벌 실종은 뭐 낮이 길어져서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이 길어져서도 있고 겨울이 좀 따뜻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겨울에 일조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자외선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그 다양한 원인 중에 병원균이 뭔지 확정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로 적힌 서류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국말로 좀 읽고 싶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랑 한국말로 읽을 때랑 읽는 속도가 거짓말 안 치고 한 6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요거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요 저자거든요. 저자. 이 서류 저자인데 이름 익숙하시죠? 요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이고 이름이 유미선, 서수경, 황태준, 윤순식, 조윤상 선생님들이에요. 아, 이거 저자가 한국인인데 제목도 영어고 이름도 영어로 적어놨어요. 뭔 일이냐? 한국인이 적어서 낸 논문이지만 이제 웬만하면은 국제학술지에 등록할 때는 다 영어로 등록을 합니다. 영어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적어도 영어로 된 걸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한 5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으셨고, 4년 정도, 5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내놓으셨고, 이제 2021년에 요건 것 같습니다 하고 결정 짓다가 2023년 돼가지고 됐습니다. 요걸로 확정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논문 더 이상 수정 같은 거를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우리 확정했습니다라고 놔두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남한에서의 꿀벌 병원균 및 기생충의 확산. 남한에서 한국에서 꿀벌에 기생하는 병원균과 기생충이 확산됐는데 그 과정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하나 궁금하시죠? 꿀벌 실종 2021년에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갑자기 한국을 SBS 8시 뉴스에 나와요. 내가 방금까지 농장에서 보고 왔던 애들이 SBS 뉴스에 대문짝막하게 나왔어요. 다 죽었다고. 다 죽었다고 뉴스에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에 이제 SBS 8시 뉴스를 탈 정도로 완전 이슈가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2017년부터 연구를 했냐? 낭충봉화부패병이 2017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려고 야, 낭충봉화부패병 토종벌한테 발생하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인데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알아봅시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21년이 되니까 갑자기 서양벌도 죽어나네. 어이, 연구해요? 우리 박사님, 이것도 연구해요? 하자! 해가지고, 졸지에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에서 시작된 게, 이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계속 넘어온 것처럼, 이 꿀벌 실종 사건까지 조사해가지고 이분들이 결국엔 2021년까지 계속 쭉 조사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요 논문이고요.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꿀벌 실종 사건보다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 이제 쭉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적어놨습니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꿀벌 실종 사건이 왜 발생했냐가 아니라 꿀벌 실종 사건을 겪었던 대한민국에서 그 벌들 시체 혹은 살아있는 벌들을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병원균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꿀벌 실종 사건이 이런 병원균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병원균은 뭐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양봉 농가가 이렇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놓은 그런 논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은 없이 딱 병균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2017년부터 21년까지 꿀벌에 기생하는 병원체는 급속도로 확산하고 또 대한민국 전국에 만연해졌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때 17년부터 2021년까지 발견됐던 병 혹은 병균체, 진균체는 뭐가 있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이거 전부 다 발견된 겁니다. 전부 다 발견된 건데 이것도 제가 겹치는 원인균 같은 거는 하나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4개의 병균 혹은 진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은 뭐 부젖병 원인균, 부젖병도 나왔고 이스라엘 급성마비병, 석고병, 기관지 응애, 만성꿀벌마비병, 급성꿀벌마비병, 벼룩파리, 마시미르 바이러스, 곰팡이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곰팡이균 제가 월동날 때 벌통 안에 곰팡이 쌓이면은 벌한테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곰팡이가 쌓여서 곰팡이 균이 꿀벌의 호흡기 혹은 요 구강으로 들어가면은 또 벌 다 잃어버립니다. 건조하게 관리해 주세요. 자, 요런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부젖병 심각한 거죠. 뭐 이스라엘 마비병도 심각한 거고, 또 어딨냐. 뭐 요런 거 심각한 건데,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 응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응애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저겁니다. 바로와 응애. 우리가 알고 있던 응애는 첫 번째, 바로와 응애. 요 대표적인 거죠. 동그란 놈, 요거 있고, 두 번째는 가시응애. 요 두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게 전부 다 꿀벌을 죽이고, 또 요게 제일 나쁜 놈이야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기관지 응애라는 거. 기관지 응애는 또 뭐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두 개만 있어도 전국에 있는 꿀벌이 전멸하는데, 기관지응애, 응애가 세 개가 돼? 진짜 나도 응애하고 울고 싶다라고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관지응애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고가 안 되고 경계를 안 하지만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지응애도 바로와 응애랑 마찬가지로 꿀벌한테 기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경계를 하고 있고요. 기관지응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개 기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날개가 벌어지는 꿀벌은 날개가 원래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날개가 벌어지는 기형을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꿀벌 날개 힘을 약하게 만들고 비행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응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와 응애는 좀 실종까지 시키고 전부 다 전멸시키지만 수명 자체를 낮추지만, 기관지 응애는 수명 자체를 낮추는지 아닌지까진 모르겠어요. 혹은 그 영향이 조금 바로와 응애보다 약해서 그런지 일단은 날개 불구를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증상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내 벌통에 바로와 응애도 잘 안 보이고 벌 몸에 바로와 응애가 붙은 것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애들이 자꾸 날개불구로 태어난다 하시면은, 날개가 막 갉아먹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벌어져서, 애들이 날개를 다무질 못하고 벌어져서 태어난다 하면은 요 기관지 응애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아무도 안 알려주시죠? 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 저만 알려드립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근데 요거, 그러면 기관지응애, 이것도 뭘로 잡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응애 잡는다고 이 두 놈, 그 바로아랑 가시응애 잡는다고 쓴 양만 내가 한 10개는 될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다 버린 거 하면은 10트럭은 나올 텐데, 이거 얘 잡는다고 그러면 또 도대체 무슨 약을 써야 됩니까? 개미산 그대로 쓰면 됩니까? 뭐 왕스 써야 됩니까? 하시는데, 기관지응애를 때려잡는 특효약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고약이에요. 기관지 응애를 때려잡는 특효약 바로 무엇이냐? 옥살산 훈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같죠? 제가 지금까지 괜히 겨울에 훈증 치세요, 겨울에 훈증 치세요.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약장수가 아니라는 걸 오늘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겨울에 훈증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관지 응애를 때려잡는데 좀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이 방제약이 옥살산이었습니다. 옥살산. 그래서 겨울에 훈증 요거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기관지기 때문에 식도가 아니라 기관지여가지고 먹어서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마시는 저기 뭐야, 옥살산 훈증 요런 걸로 하시면은 요 기관지응에 잘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때려잡으실 수 있으니까 옥살산 훈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좀 다 발견된 14가지 병균들을 리스트해 놓은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던 주요 병균은 얘네다라고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여왕벌 흑색병이라는 게 5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낭충봉화 부패병도 요거는 52%인데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저기 토종벌 연구를 먼저 하셨다고. 토종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요 자료도 이제 토종벌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거는 2등, 공동 2등이에요. 날개불구병이 많았고, 요거는 특정한 이제 병원균 혹은 특정 병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날개불구 증상이라고 알고 있고, 뭐 특정한 균이 원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원인 자체가 응애이기 때문에 특정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는 노제마병도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낭충봉화부패병은 일단 저기 양봉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아마 아예 발생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낭충봉화부패병 대신에 부적병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껴놓고 보겠습니다. 제껴놓고 보고 나머지 세 개를 두고 보자면은 세 개 중에 두 개, 요 두 개가 무려 응애가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병이 응애가 전염을 시키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제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사양 관리, 먹이 관리가 좀 잘못됐을 때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병균의 3분의 2가 응애 때문에 발생하는 병균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봤던 다양한 이제 병원균들, 얘네도 대부분이 응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일단 부적병은 저기 바이러스니까 요거는 좀 제껴놓고 보고요. 이스라엘 급성마비병 있죠. 이스라엘 급성마비병. 얘도 응애가 원인입니다. 전파 매개체가 응애고요. 석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균이니까 요거는 응애가 아니고 제끼면 되고, 기관지 응애 하나 있죠. 그다음에 만성 꿀벌마비병도 응애가 전파 매개체입니다. 급성 꿀벌마비병도 응애가 전파 매개체고요. 벼룩파리 요거는 뭐 파리고, 이제 마시미르 바이러스 요것도 저기 응애가 그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여기서 찾은 거의 14가지, 12가지로 할게요. 12가지 병원균 중에 7개가 무려 응애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균이었다. 그래서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이 됐던 병원균은 응애가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제마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봄이나 여름에 사양 관리할 때 좀 쉰 사양을 준다든지 요런, 혹은 월동 중에 숙성이 다 안 된 그 사양을 저장된 걸 먹였다든지 요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의 좀 사양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 노제마병 제외해서 다른 모든 질병은 응애 관련 질병이었고요. 요게 두 번 적었구나. 예, 노제마병 외에 모두 응애 관련 질병이었고요. 실제로 병원균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실제로 병균은
5월부터 7월까지 벌통 안에서 가장 확산이 많이 되고 만연했다 그래요. 5월부터 7월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5월은 이제 꿀벌의 번식기입니다. 꿀벌의 번식기고 6월, 7월, 6월, 7월 이때는 언제냐? 응애의 번식기. 따라서 연구 병원균의 결과나 혹은 이 병원균이 가장 만연했던 시기를 봐서도 응애가 가장 활발히 번식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 실종 사건은 자연적인 부분 외에도 아무래도 응애적인 응애로 인해서 응애 관리에 실패해서 생긴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꿀벌 실종 사건은 거의 이제 많이 좀 극복을 하고 계시죠. 아직도 겨울에 낙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한 2021년부터 23년처럼 막 그렇게 실종하는 단계는 좀 지나갔습니다. 너무 심한 단계는 지나갔고 서서히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이제 그때로 접어들었는데 하나 염두에 두거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 꿀벌 실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양벌을 기르는 나라들한테는 다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발생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대규모 실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에 한 번씩 거의 아들이 커서 아버지 저 군대 갔다 돌아왔어요라고 문두두리듯이 30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워낙 넓어서 이번에는 여기 동부에서 발생하고, 이번에는 서부에서 발생하고, 이번엔 남부, 다음번엔 중부, 요런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30년에 한 번씩 아버지 저 왔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꿀벌 실종 사건이 제일 최초로 보고된 곳도 미국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1893년인가 혹은 1903년인가 그때 최초로 시카고 일간지인가 신문에 났습니다. 꿀벌이 다 사라졌다. 원인이 뭐냐? 그냥 사라졌다. 요러고 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자연 조건도 좋고 지금처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될 정도로 자연 환경이 좋을 때기 때문에 사라졌어? 오겠지라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세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마 그게 최초로 보고된 꿀벌 실종 사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꿀벌 실종 사건을 겪었던 다른 나라를 보면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겪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겪었고 2005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한 3배 정도 폭발적으로 이 양봉 농가나 꿀벌의 이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한 걸 봤고 하지만 2000년에 이 꿀벌 실종 사건을 한번 겪으면서 거의 5년 정도는 계속 빌빌거렸습니다. 피리피리피리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한번 치고 올라가 볼까 하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꿀벌 실종 사건을 겪은 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만 3년 됐네요. 12월이니까 지금이 2022년 12월, 23년 12월, 24년 12월이니까 만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추세로 보면은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겨울에 낙봉이 생기거나 실종이 되는 현상을 1, 2년 정도는 더 겪을 것 같고 내년 혹은 이제 내후년 저는 내후년 겨울부터 아마 좀 실종 사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고 거의 이제 10년 지나서는 3배까지 불렸거든요. 꿀벌 개체수를.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나라에서 나서서 다 했어요. 나라에서 나서서 연구하고 아예 그냥 감염된 농가는 움직이지 마. 라고 이 줄을 쫙 쳐놔가지고 절대 오지 마. 움직이지 마. 너네 움직이면 과태료야. 너네 움직이면 잡아가.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뉴질랜드도 이동 양봉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은 전국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발생했다고 절대 움직이지 마 하고 한 다음에 과학자들 다 동원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얘네들도 응애가 퍼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꿀벌은 자연분봉을 나가잖아요. 자연분봉 나간 애들이 남쪽으로 타고 가서 결국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으로 퍼졌어도 새벽까지 불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딱 잘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원인도 다 알고, 뭐, 저기 대처법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나라에서 한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뭐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5년 안에 뉴질랜드보다도 더 빨리 회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여담으로 좀,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2021년에 제가 요 얘기 했어요. 꿀벌 실종, 무조건 응애다. 이거 갑자기 SBS 8시 뉴스에서 기후가 이상합니다. 뭘 농약을 쳤어요. 뭐 자기장이 이상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냐. 그 100% 응애다. 100% 응애.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만 처음 겪는 게 아니다. 남들 다 겪었다. 100% 응애다. 라고 조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한 번 요 영상도 올렸어요. 그때 한번 두드러 맞았습니다. 두드러 맞고 제가 심부로 얘기 안 해야겠다 이거 하고 다시는 얘기 잘 안 했는데, 저 사실 지금 속이 좀 시원합니다. 아유 씨, 맞잖아 결국에는. 이거 응애 때문에 병 걸려서 많이 죽은 게 맞잖아요. 이게 밝혀졌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속이 좀 시원하고, 그때는 괜히 일찍 얘기해가지고 한 차례 두드러 맞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두드러 맞으면 나 너무 무섭다. 나 남들한테 미움받기 싫은데 괜히 입 열어서 맞을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하고 그만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요 기사를 보니까 요 확정됐다는 말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